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같은 전남편이 죽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쓰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전남편이 엉엉 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아씨 진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원제, 전남편이 이제 곧 죽는다고 하는데요. 기분이 너무 혹시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자 5살짜리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전남편, 그러니까 그 쓰레기 새끼가 큰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는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글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암만 사람 새끼가 아니었다 해도 뭐 사람이잖아. 어쨌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니 어쨌니 하는 제 모습이 세상 누군가에겐 사이코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이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저라는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쓰지 않겠습니다. 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양해 부탁드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현재 돌싱이고 5살 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 남편 놈하고는 연애 기간 포함해서 약 9년 가까이를 함께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참 바보 등신인 게 결혼 후는 물론이고 연애를 할 때조차도 툭하면 술지랄 후에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했어요. 이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폭언 및 폭력, 거기다 능력도 없고 입에서 나오는 건 욕설과 거짓말일 뿐인 이 새끼랑 결혼. 아니, 제 스스로가 족쇄를 채웠죠. 감히 내가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 오만에 제 인생을 걸었던 초바보 등신이었습니다, 제가.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 나름 짧은 시간 만에 제 오만함을 스스로 깨닫고 이 쓰레기로부터 탈출을 했다는 거죠. 물론 모종의 사건이 있었지만 말이죠. 별거는 3년 전에 했고 이때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혼은 2년 전에 했어요. 제 생애 그리고 참고로 이게 저 1년 동안 이혼을 하기 위해 싸웠다고 합니다. 아마 소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은 2년 제 생애 제일 행복했던 날이었죠. 많이 울었습니다. 이혼하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을 주기로 했었지만 진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개새끼가. 그런데 더 답답했던 건 이 자식이 빚 말고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놈이라 받아낼 방법도 없고 그보다 사실 기대조차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맨날 지가 먼저 면접 교섭 다 어기고 단 한 번도 보러 오질 않더라고. 그러면서 맨날 입으로만 우리 아들 보고 싶어. 그냥 쓰레기 그 자체였죠. 이혼 전이나 후나 언제나 한결같은 단 한 번도 애 아빠 노릇을 하지 않았던 그런 놈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저한테 얼마나 악랄한 놈이었는지 그 말을 좀 해보자면요. 물론 이걸 전부 다 쓰면 하루 이틀로는 안 돼요. 그러니 최대한 간략히 쓰겠습니다. 전날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왔을 때 하루는 너무 슬프고 답답해서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뭐? 우울증? 지랄하래. 아니 미친 네가 의사냐? 임마. 그리고 우리 누나는 너보다 더 심했어. 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만. 그냥 똥을 쳐 싸고 앉았네. 그러다 또 한 번은 허리 디스크가 왔고 거의 일주일을 넘게 아기랑 같이 기어 다녔는데 이 새끼가 그걸 매일매일 봤으면서 진짜 병원 한 번을 안 데려가요. 그러다 하루는 진통제 하나를 툭 던져주더니 에이씨 진짜 여지가히 해라. 그리고 또 한 번은 몸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겨 진짜 몇 날 며칠을 고열로 시달리고 있는데 약국에서 해열제 하나를 사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 이거 얼른 똥꼬에 쑤셔 넣어. 그럼 낫는다. 참고로 이 약 애기랑 같이 쓰라며 아이용 좌약 해열제 사온 겁니다. 돈 아깝다고.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었죠. 아무 찌뿔 능력
아무 쥐뿔 능력도 없는 놈이 그런 주제에도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지가 제일 잘났고 제가 지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보인다. 그럼 엄청난 자격지심에 제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는 폭언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한 경우엔 사람을 때리기도 했어요. 너는 그걸 왜 잘하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네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 저는 아예 알지도 못했던 거. 옛날에 어떤 벌금 큰 돈을 안 내가지고 수배를 당했네요. 수배를. 이걸로 과거에 교도소까지 다녀온 전적이 있는데다가 이미 1년 이상을 만나던 내연녀까지 있더군요. 불륜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오판을 했다는 것도 깨달았죠. 내가 미친년이었구나 라는 거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싸움을 거친 후 별거를 했는데 이때부터 1년 동안은 정말이지 사람이 아닌 개랑 진흙탕 싸움을 했었어요. 그런 후 정말 겨우겨우 이혼을 했죠.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 나는 왜 좀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나 라는 깊은 후회와 더불어 그리고 이 새끼랑 같이 살면서 바닥을 쳤던 제 자존감 그거 다 회복하고 나는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 짐승 새끼는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 저를 단 한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정말 계속 괴롭혔죠. 애를 핑계로 또 때로는 돈을 핑계로 돈 줄게 보자 이런 거. 늘 사람을 조롱하거나 농락하고 게다가 그 불륜녀와 살림까지 합친 놈이 그 여자와 싸움을 하거나 하면 술을 잔뜩 처마시고 그 여자가 아닌 저에게 지랄 발광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부부도 아니니까 제가 봐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예전처럼 안 숙이니까 집단은 성질이 났나 봅니다. 점점 더 강하게 지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절대 봐주지 않았습니다. 늘 강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했죠.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놈. 저를 막 예전처럼 지 마음대로 흔들지를 못하니까 더 화가 났나 봐요. 그러다 보니 참지를 못하고 결국에 그 여자한테 예전에 저한테 했던 그 개짓거리를 시전했나 봅니다. 헤어질 때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미친 새끼. 물론 저한테도 고소 당했었습니다. 협박으로 말이죠. 맨날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그 증거 제대로였어. 아무튼 이 짐승 같은 놈 어서 하루빨리 죽어버리길 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이 인간이 곧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죠.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인간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전날 저한테 고소당하고 9개월 만에 연락 온 거예요.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말기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바로 신장, 콩팥. 물론 암 자체도 엄청난 병이지만 신장은 아예 박살이 났다고 해요. 참고로 신장은 암이 아닙니다. 다른 병이에요. 그냥 신장이 고장난 거예요. 그냥 손을 쓸 수 있는 방도조차 없다고 합니다.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대요. 참고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신장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거예요. 암도 암이지만. 아무튼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어떤 연민도 안타까움도 들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그래? 진짜? 정말 잘됐다. 얼른 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역시 이 세상엔 인과응보가 있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자식이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제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그래요. 아우라가. 아무래도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100% 믿는 건 아니에요. 여튼 정말 잘됐다 싶은데 이 자식이 그러더라고. 나 이제 좀 죽어. 근데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정말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나 진짜 부탁 하나만 하고 싶은 게 있거든. 마지막으로 우리 꽁꽁이랑 네 얼굴 보고 싶다. 이러면서 막 쳐오는데 사실 이 얘기들 엄청 오글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참고 들어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친놈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근데 너 나 얼마나 사랑했어?
진짜 진심으로 소름이 올라왔어요. 이 순간 진짜 그랬어요. 뭐 어차피 죽을 새끼지만 지금 당장 가버렸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말한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잘 가라. 딱 이렇게 말한 후 그대로 끊어버렸는데 그 후에 다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니 근데 어이가 없네. 이런 미친 새끼 지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네가 절대로 보고 싶지 않고 그런 만큼 내 소중한 아들은 더더욱 못 보여주지. 그지 같은 놈아. 더군다나 나이가 5살이면 이제 기억도 잘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 아이한테 저런 쓰레기 아빠 쳐 뒤지든가 말든가 절대 죽어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아니 생각만 해도 구토가 올라오는데 이제 와서 감히 보긴 누굴 보겠다는 거야, 미친놈이. 여러분 저 지금 잘하는 거 맞죠? 사이코 아니죠? 뒤에 추가 있습니다. 댓글 1번. 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이제 지옥으로 갈 수 있게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2번. 병원비 등등 그 빚이 애한테 상속이 될 수 있으니까 단디 알아보시고 단돌이 하세요. 예, 맞습니다. 쓰니는 절대 사이코가 아니에요. 바로 저 새끼가 사이코죠. 대댓글 쓰니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게 떠올랐고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얼른 가버렸으면 좋겠네요. 3번. 정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 반성을 한다, 변한다 이런 말 절대 안 믿어요. 왜냐면 제가 봤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한번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기적이야. 절대 안 변해. 그런 만큼 저 새끼도 지금 구라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민 같은 거 느끼시면 안 됩니다. 대댓글 쓰니 조언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절대 안 변하죠. 그런데 옛날엔 그걸 왜 몰랐는지. 아무튼 이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걸 잘 아니까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번. 농담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 임종도 보지 말고 장례식장도 가지 마세요. 괜히 거기 갔다가 쓰레기 같은 귀신만 붙습니다. 아셨죠? 그냥 무관심이 답이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한테 혹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인간들에게 붙어가지고 괴롭히는 게 바로 귀신이에요. 특히 저렇게 썩은 놈은 더 심하죠. 개같은 귀신. 대댓글 쓰니 네 절대 안 가요. 아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5번. 그 남자 혹시 거짓말로 쓰니 불러내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6번. 처음에 제목만 보고 에이 설마 안쓰럽다 보살펴주고 싶다 등등등 이런 핵고구마는 아닌지 완전 조마조마했었는데 사이다 개꿀. 아무튼 저승 가는 길 열나면 안 되니까 해열제 하나 사다 주세요. 똥꼬에 쳐넣으라고. 7번. 아이씨 이거 왠지 꾸라 같은데 저 새끼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나가지 마요. 아니 만나지 마. 추가 댓글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선 제일 먼저 왜 진작에 연락을 끊지 않았나? 너도 즐기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보였는데요. 네 맞아요. 저라고 왜 인연을 안 끊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참 신기한 게요. 일단 친권, 양육권 전부 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는 그 양육비를 그냥 가벼운 빚, 즉 안 갚아도 되는 빚 정도로 여기는 인간이고 또 그렇게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해도 그래요. 면접, 교섭은 그거와 별개로 의무적입니다. 양육비를 안 줘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양육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수를 탈 경우에 양육권 박탈 등 저에게 큰 불이익이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고소를 당한 후에 지도 연락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혹시 용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저 새끼를 용서하고 봐주느니 차라리 북한 김정은이랑 썩은 돼지우리에서 살겠습니다. 무려 8, 9년을 시궁창에서 썩었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불륜녀와 왜 헤어졌는가? 사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에는 고소를 당했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어쩌면 그거보다는 이 새끼의 병 때문에 그래서 헤어진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관심이 없어요. 딱히 알고 싶지도 않고. 끝으로 제가 이 글을 쓴 이유, 네 맞아요.
기분이 좋아서 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혹시라도 이런 내가 비도덕적이고 또 아이의 엄마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즉 나 혹시 사이코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썼던 것도 맞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저도 이 새끼가 하는 말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도 100% 믿진 않아요. 느낌이. 근데 뭐 죽어가는 얼굴을 봤으면 또 모를까. 아, 상속 포기 이것도 잘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세요. 나중에 후기 쓸 일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야. 솔직한 제 느낌은 말이죠. 왠지 거짓말 같습니다. 일단 확인된 게 없잖아.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일단 거짓말 같기도 한데 진짜였으면 좋겠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어떤 쪽으로든 쓰니한테 좋을 건 없어. 가지마. 보면 안 돼요. 그죠? 아휴, 참. 아유, 너무 꽃이다.